자, 21년도 9월 평가원. 어제 시험 본 거죠? 어제 시험 본 거. 어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바로 하기는 했는데, 모든 사람들, 빠진 사람들 보라고 이제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빼먹지 말고 꼭 확인을 하고, 본인들 등급, 목표 등급에 맞춰서 문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문제 순서는 내 임의대로 설정을 했는데, 어제 했던 거랑 문제는 다 동일해. 위에 있는 거는 첫 줄은 3점짜리, 그리고 두 번째 줄 4점짜리. 3등급의 목표인 사람들은 일단 여기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2등급의 목표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3개, 1등급 목표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4개. 그래서 본인 판단 하에, 사실 3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2등급 공부를 하기는 해야지. 그래서 본인 판단 하에 이제 문제들은 적당히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제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오늘도 등급 컷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변동 없이 가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1등급 컷이 84는 좀 너무 낮은 것 같고 88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은. 지금 사이트 보면은 84, 76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는 하나 올라가지 않을까 하나? 얘는 76에서 조금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쉬운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 각자 점수들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생각으로 잘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한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되 이제 반성해야 될 거, 그게 뭐가 될지는 본인들 문제 확인하면서 내 목표가 어디 있는데 어떤 데서 문제를 틀렸다, 그런 거는 좀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사실 3점짜리에서는 내가 9번하고 25번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3번, 8번, 11번 이 틀린 사람들이 어제 좀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쓰지 않은 번호의 문제는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서 굳이 다 넣지는 않았고, 어제 수업한 거 위주대로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나 또 더 다른 게 필요하면 그건 수업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해봅시다. 일단 지금 5문제 쓴 거는 다 3점짜리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기본 형태를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미 수두룩하게 봐왔던 문제들이라서 틀리면 안 되지. 3번 문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값을 물어보는데, 일단 무조건 특수각밖에 못 물어보고, 특수각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냐면 30도, 45도, 60도. 이 세 개의 각도에 대한 값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자, 일단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얼마야? 30도?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 그럼 제곱 2분의 루트 3 제곱 여기 하나 쓰고 이건.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인데 이 3분의 2파이 각도로서 확인을 하면 120도잖아. 120도. 그래서 찾는 거 내가 얘네만 가지고 나머지 각도들 찾는 거 다 뭘로 한다 그랬냐면 그래프를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 그치? 삼각함수의 주기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림을 그리자고 했는데,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 그럼 120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여기가 180도인데 60도만큼 빠져 있잖아. 그럼 얘의 값과 동일한 거는 여기에서 60도만큼 더 간 거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60도만큼 온 걸로 값은 결정이 되겠지. 결국 얘는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탄젠트 60도, 탄젠트 3분의 파이랑 값이 똑같다, 이런 얘기. 이렇게. 그래서 값을 쓰면 여기 있는 거는 4분의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지. 1분의 루트 3. 루트 3 제곱하니까 3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값들은 무조건 다 그래프로 확인을 하자.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문제 뭐였지 이게? 1357, 그니까 뭐였어? 하루만 지나도 까먹어 이렇게.
4개에서 1357 중에서 하나가 A고 여기서 하나가 B인데 이거 만족하는 확률. 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A, 여기서 하나 선택하는 거를 B라고 하는데 A분의 B 분수꼴로 만들어서 그 값이 1하고 4 사이로 결정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A분의 B를 만들 건데 1하고 4 사이로 결정되도록 할 건데 이 문제를 그냥 바로 푼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경우의 수랑 확률 문제 모르는 건 다 뭐 한다 그랬냐면 무조건 분류를 하자고 했었지. 그러니까 안 빼먹고 중복이 안 돼야 되니까 분류를 많이 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A분의 B를 직접 만들려고 A를 설정하고 B를 설정을 해볼게. 자, A를 1이라고 했어. 그럼 이제 A분의 B를 만들 건데 1하고 4 사이로 결정될 수 있는 값은 안 보이지. 당장 1분의 4만 돼도 4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럼 A가 1인 건 아예 할 필요가 없지. 자, A가 3이면 B 입장에서는 3분의 4, 1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문제 없고 6도 가능하고 8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네. 그냥 센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5야. A가 5면 4만 안 되고 6, 80이 되겠네. 그 다음에 A가 7이면 8하고 10 2개. 뭐 이렇게 그냥 개수 세주면 되지. 그래서 4개, 3개, 2개니까 토탈 9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를 뽑는 거였잖아. 하나하나를 뽑는 거였잖아. 넷 중 하나. 그리고 여기서도 4개 중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체 경우는 16가지였어. 16가지인데 만족하는 건 9가지가 있었다. 뭐 이거였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설명은 11번 먼저 하고 9번, 25번 얘기를 할게. 자, 11번도 이거는 2차 방정식에 2개의 근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2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 합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히 곱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곱을 잠깐 비N이라 하자. 문제 의도랑은 상관없지만 쓰기는 할게.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 하나 더 파생이 돼야 되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면 출제 의도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했어? 문제에서 합과 곱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곱셈 공식의 유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합과 곱을 토대로 곱셈 공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거는 꼭 판단을 하자고 했지. 어쨌건 지금 문제는 한만 가지고 문제를 풀자 했으니까 얘만 여기다 대입하면 문제는 끝나는데 K는 1부터 10까지 주어진 식 보면은 n 플러스 5, n 플러스 5 인수가 보이니까 약분해놓고 나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인데 ak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 그래서 k 플러스 1 1부터 10까지 합한 거는 55 그리고 1을 10개 더한 거니까 10.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쳤는데 어쨌든 틀린 사람이 있었으니까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이 문제를 곱으로 출제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또 많이 나올 게 뭔지 보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그마 BK라고 준 다음에 물어봤을 수도 있어. 이거 우리한테 익숙한 거야.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났어야 돼. 만약에 BK에 대한 시그마를 물어봤으면 뭘 생각했어야 됐냐면 부분 분수를 생각했어야 됐지. 그치? 연속한 두수의 곱이 분모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뭐 BK분의 1이라고 주진 않았을 거야. 만약에 얘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면 그냥 BK로만 두고 부분분수로 접근하는 것도 출제할 수는 있었을 거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일단 어제 9번하고 25번을 둘 다 틀린 사람도 있었고 9번은 맞고 25번은 틀린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알아야 돼. 그 기출, 가장 기본 기출을 풀면서 뭘 했었냐면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구분을 지어놨잖아.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자고. 왜 이 두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삼각형을 잠깐 그려보면은 A가 45도, B가 15도가 되게끔 자, 여기 45도 그리고 여기 15도 45도랑 15도로 60도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는 120도. 그래서 지금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자, 각도만 봐도 사실 의도가 보여. 일단 15도에 대한 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뭐 이과생들은 쓸 수 있지만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이 15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없어. 절대 없어. 일단 각도에 대한 거 다 썼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8이다. 자, 이것만 그림만 딱 그려놓고 나서도 이게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지. 얘를 못 쓴다고는 했는데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코사인 법칙이 그렇잖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코사인 법칙은 길이 3개랑 각도 하나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줬을 때가 코사인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는 길이는 최소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개를 주는 형태가 길이 3개를 준 다음에 각을 찾으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길이 2개 준 다음에 각 하나를 줘서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것도 코사인 법칙인데 확실한 거는 어떤 형태든 길이가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코사인 법칙 못 쓴다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당연히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그 사인 법칙 접근을 해보면 사인 A분의 A, 사인 A분의 A, 사인 C분의 C 이거 쓰면 되지. 사인 A 분의 내가 알고 싶은 BC 길이, 이거는 사인 C분의 C 이렇게지. 그래서 뭐 이거 특수각이니까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 사인 120도 또 생각해봐. 아까 탄젠트 찾았던 것처럼 얘도 특수각으로 찾을 건데 사인 120도 파이에서 60도만큼 빠진 거니까 원점에서 60도만큼 간 거. 얘는 사인 60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사인 60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니까 그대로 값만 대입하면 문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이제 BC 길이를 찾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가 특수각이었다면 그때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또 쓸 수는 있었을 거야. 근데 뭐 일단 얘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15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도 지금 문제에서 준 거를 내가 다 표기를 해볼게. 선분 AB 길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AC가 10인데 이 AB랑 AD랑 같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4인 거. 그 다음에 BD가 루트 10.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BC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어. BC의 길이. 이번엔 뭐부터 써야 돼? 확실한 건 이번 문제에서는 사인 법칙을 못 쓰지. 사인 법칙을 왜 못 쓰는지 생각해봐. 사인 법칙을 쓸 거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이지 2R.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거면 길이랑 각도랑 외접원의 반지름 얘네들 중에 뭐가 나와야 돼. 근데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없지. 그 길이는 있어. 근데 지금 각에 대해서 표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지. 그 코사인 법칙을 쓰는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삼각형. 왜냐면 길이 3개 알고 있잖아. 그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각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각을 찾을 수 있는 게 뭐 다 나오지. 여기에 대한 이 빨간색 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다 찾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마지막 여기 있는 BC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럼 얘를 찾을 때 누가 필요한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길이 나와 있고 여기 길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각만 결정을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x를 찾자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해서 이거 찾고 그 다음 파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해서 x값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얘기야.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파란색 각도를 세타. 노란색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 첫 번째. 이 길이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1, 57인가 57?
코사인 세타가 72분의 57 맞는 거야? 이거 맞아? 오씨 어제 내가 이거 계산을 다 안 해줬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넘어갔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오나? 이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약분 왜 약분이 안 보여? 미치셨습니까? 이 약분 됩니다. 이거 3으로 하면 되지. 24분의 19 여기서 더는 안 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파란색 입장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한번 또 쓸 거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길이 코사인 세타 그냥 씁시다. 없어진다고 했지 이런 거.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거 136 여기는 26, 12에 여기 하면은 날라가고 5, 40, 95 그래서 정리하면 41 x제곱이 41 뭐야 이거? k제곱을 구하시오. x제곱에 이거 k라고 했네. 미안 x제곱 뭐 k제곱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그냥 41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어제 그냥 그 마무리를 안 해줬는데 뭐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일이 사실 별로 없어. 다 약분이 된다고. 여기까지가 3점짜리에서 그나마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다시 복습해야 될 게 별로 없어 보이지. 앞으로 틀리지 말자고. 앞으로 안 틀리면 되고 경우의 수 확률 안 되는 건 자꾸 분류를 하자고 했었고 그다음 뭐 이제 두근의 합과곱 이 출제 의도는 곱셈 공식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시그마 공식을 쓰시고가 끝이었는데 만약에 두근의 곱으로 출제를 했으면 뭐 부분 분수로 물어볼 수도 있었다. 그다음 삼각함수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 언제 사인을 쓰고 언제 코사인을 쓰는지 강조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다 기억해 두고 있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여기를 다 한 겁니다 지금. 문제 15번하고 16번. 자 15, 16번인데 그 15번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여기 길이 이거 6루트2라고 길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 있지. 여기 있는 면적이 3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여기 있는 A랑 B를 찾으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많이 강조했던 Y는 X가 나왔잖아. 자 Y는 X가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었어?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역함수. 문제에서 Y는 X라고 출제되면 또는 역함수라고 출제가 되면 Y는 X를 떠올리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얘가 나오면 얘를 얘가 나오면 이걸 생각하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중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Y는 X 이게 나왔을 때 이제 특수각을 생각해야 되지. 그 특수각은 언제 생각한다고 했냐면 기울기 풀마 1인 거, 풀마 루트 3인 거, 풀마 루트 3분의 1인 거. 만약에 직선식을 주는데 y가 풀마 1x 또는 뭐 풀마 루트 3x, 풀마 루트 3분의 1x처럼 나오면 걔네들의 의도가 45도, 60도, 30도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각도를 활용할 생각, 즉 비례관계를 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y는 x라고 줬으면 얘 또는 얘를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기는 하지. 근데 일단 함수 자체가 지수함수인데 지금 뭐 로감수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역함수를 쓰진 않을 것 같고 특수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길이 있지. 길이. 자 이게 얘의 각도가 45도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의 각도도 당연히 45도 동의각이잖아. 그럼 이게 45도라고 나왔으면 나한테 뭘 준 거냐면 1대1대 루트 2라는 길이의 비를 준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가 6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도 6 그러면 문제가 다 됐지. 자 이제 넓이가 30인 것만 쓰면 됩니다. 넓이가 30인 것만 쓰면 되는데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는 모르고 A, B하고의 관계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 임의대로 A점을 설정을 하자. A점을 여기 A 있으니까 T
A점의 x좌표를 t라고 했으면 y좌표는 얼마야? y좌표는 똑같이 t지. 뭐 2에 at 더하기 b라고 해도 당연히 상관없어. 근데 편한 거 쓸게. 여기가 t, t지 지금. 자, 그 다음에 b점 좌표 설정하자. 얘가 t야. 그러면 d점 좌표는 t 플러스 6,0이잖아. 이 길이가 6이니까. 그래서 이 점 좌표는 t 플러스 6, t 플러스 6으로 결정.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 바로 쓰면 되겠지. 자, 넓이 30인 거 쓰자. 사각형의 넓이 30.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하면 여기는 2t 플러스 6 그리고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3. 따라서 얘가 1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t 값은 2로 결정해. t가 2로 결정. 자, t가 2라고 나왔으면 지금 a점이 결과적으로 a점이 2,2 그 다음에 b점이 8,8이라고 나온 거니까 이제 2,2 대입하고 8,8 대입해서 a, b에 대한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 연립은 할 수 있어. 그래서 15번은 뭐 4점짜리 치고 되게 간단했지. 근데 이제 이 y는 x가 주어져 있는 거에 의미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루트 3x로 나와 있었다. 그럼 1대 루트 3대 2를 썼어야 된다고.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두고 자, 문제 또 나오면 이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16번 증명 문제인데 요즘 이제 추세가 증명 문제를 한참 경우의 수랑 확률 그러니까 확통단원에서 증명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어. 원래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수열로 출제를 많이 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확률 통계에서 출제를 하다가 뭐 작년도 언제 한번 수열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이 기하적인 내용을 해석하시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번호가 또 16번이잖아. 그래서 약간 뭐 이번 시험의 그 경향을 따라간다 그러면 수능 때도 증명 문제는 아주 그러니까 이 빈칸 문제 아주 쉽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사실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렵다. 그런데 이거는 뭐 쓸 수 있는 게 뭐 수직인 거 하나 쓰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 사실 문제가.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기억을 또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빈칸 문제가 19번이나 20번에 나오잖아. 그럼 되게 많이 어렵고 까다로워지거든. 근데 일단 앞번호 쪽이면 한번 건드려 보기는 해야 돼. 만약 문제가 길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뭐 그냥 얘네들이 수직 관계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써보자고 한번. 이게 y는 루트 3x.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이 내용이 되게 길기는 하지만 뭐 별거 없어 보이지. 그냥 따라가도 됩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에 점 pn, x축에 점 pn이 있고 y는 루트 3x 위에 점 qn이 있다. 그리고 opn 첫 번째 나온 거는 opn이랑 qnpn이랑 서로 수직이다. 이거 하나 단서. 그 다음 oqn하고 qnpn 플러스 1이 서로 수직이다. 자, 노란색하고 파란색의 단서가 있는데 일단 두 개의 선을 준 다음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 쓸 거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쓰겠지. 자, 그거를 쓸 건데 P1 좌표가 1,0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5pn 플러스 1qn 5pn 플러스 1qn. 자, 최종적으로는 뭐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거야. 단서는 수직인 거 두 개가 있으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거든. 가보자. 여기를 an, 0이라고 한대. 자, 그럼 써보자고. 이 x좌표가 an이야. 그럼 그대로 y좌표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는 an, 루트 3의 an 나오지. 자, 그런데 이 노란색 길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파란색을 쳐다보면 이게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pn 플러스 1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봐봐. pn이 an이야. 그럼 pn 플러스 1의 좌표는 an 플러스 1, 0으로 이렇게 잡히면 되겠지.
여기가 an? 그럼 n 플러스 1이면 여기는 n 플러스 1 들어오면 되잖아. 그럼 지금 내가 쓸 게 그냥 결정이 돼 있어.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이 파란색이 수직이라는 걸 쓸 거야. 그런데 이거 기울기 알 수 있고 이 기울기도 알 수 있잖아. 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쓸 게 파란색 이거 여기 있는 거 성질 하나를 써볼게. OQN은 여기서 이거 직선의 기울기 만들면 되니까 AN분의 루트 3AN. 자 이거 곱하기 QNPN 플러스 1을 하자. 얘에서 이거 빼는 거 방향으로 갈게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분의 0 빼기 루트 3AN. 이걸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지금 분자가 루트가 없어져서 3AN으로 되는데 AN 하나 날라가잖아. 그러면 분모에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남아있고 위에는 3이 남아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 따라서 일반항 AN이 나오지. 일반항 AN. 이게 다음 거에서 이전 거를 뺐는데 항상 일정한 3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 간격의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이라는 거고 이게 공차라는 걸 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N은 3n인데 첫 번째가 1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해석해놓고 봤더니 AN은 지금 등차 수열 3n-1이라는 등차 수열로 결정됐다는 게 그냥 나온다. 내가 쓴 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딱 써오면 사실 문제가 끝났지. 자 문제가 왜 끝났냐면 이거 참 얘를 일로 데리고 올게. 자 이제 AN을 찾아보자. 라지 AN을 뭐라고 했냐면 5 PM 플러스 1 QN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밑변 높이 이것만 쓰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밑변은 AN 플러스 1 그리고 높이는 루트 3AN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AN을 찾아놨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지. 대입만 2분의 1에 A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다 그냥 3만 곱하면 되니까 9n 마이너스 6 이렇게 결정. 그래서 지금 그냥 여기 있는 거 AN이라고 좌표 하나 줘서 내가 좌표 설정하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밖에 안 썼는데 문제가 다 됐어. 어디가 됐냐면 가족과는 PN 플러스 1을 구하시오. 여기 길이를 구하래. 아까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의 간격의 차이가 3인 거 나와 있지. 이거 하나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라지 AN이 2분의 1 밑변 높이니까 이제 나에 들어올 게 3n 플러스 1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17번, 26번, 27번 3개. 여기까지가 이제 3등급 정도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내용이지. 자 17번 각 A가 90도고 선분 AB랑 선분 AC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SX라고 하는데 SX가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뭐 모르니까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각 A가 90도가 되도록 여기 A 설정하고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2로그 2X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가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결정. 그럼 넓이식이 그냥 바로 나오지. 일단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일단 SX 2분의 1 밑변 높이 자 이거 약분하고 이제 로그의 연산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접근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까지 썼을 거야. 그리고 이 다음도 뭘 할지가 일단 보이기는 하지. 첫 번째 뭐 해야 되니? 지수로그 문제잖아. 지수로그 문제의 첫 번째 일단 밑을 통일시키는 거지. 밑 통일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밑이 통일이 된다면 뭐 지수의 법칙, 뭐 로그의 성질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밑을 갖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하고 로그하고 서로 바꿔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 치환하는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위에 있는 3개를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렸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자 이거였잖아. 그래서 보니까 일단 여기는 밑이 2고 여기도 밑이 2로 바뀔 게 보여지고 이것도 2의 거듭제곱 꼴인 것 같으니까 밑을 2로 바꾸면 일단 편리하긴 하겠지. 그래서 일단 밑을 2로 바꿔서 쓰는 거야. 여기 있는 건 로그 2x. 자 여기는 로그 2로 바꾸기는 할 텐데 또 하나 보여야 되는 게 내 문제는 무조건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그에서 애초에 나누기를 줬으면 이건 빼기로 바꿔야 풀린다고 했어. 그치? 이것도 진짜 지겹게 많이 얘기했지. 로그에서 만약에 문제가 로그 x 더하기 로그 y라고 나와있다. 이건 너네가 반드시 x, y로 바꿔야 풀리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로그 x, y로 시작을 했잖아. 그럼 이건 로그 x 더하기 로그 y로 바꿔야 된다고. 이 얘기는 지겹도록 했으니까 얘를 보면서 단순하게 위만 맞춰놓고 끝냈으면 안 돼. 밑을 맞추고 얘네들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까지 바꿔야 된다고. 그것까지 지금 바꿔서 보면은 2-2분의 1의 로그 2x 여기까지는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봐봐. 밑을 같게 해서 로그의 성질을 썼어.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을 지금 지수로 바꿀 판단 근거는 없지. 지수로 안 바꿀 건데 세 번째 치환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로그 2x를 치환하는 거 이것도 많이 했잖아. 자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로그 2x를 t라고 치환을 할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t니까 2t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자 sx가 그래서 2t 빼기 2분의 1의 t제곱이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또 색깔 구분을 해야겠다. sx가 얘가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다고 했잖아. 최대 최소. 다시 또 기억해야지. 최대 최소. 첫 번째 뭐야? 2차식이면 완전 제곱. 그 다음에 양수끼리 합 또는 곱이 나와 있으면 산술기야. 2차식도 아니고 양수 조건도 없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미분해서 그래프 해석이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별도로 염두해야 될 거는 항상 범위 조심하자고 얘기했어. 범위가 언급이 돼 있으면 그거 항상 참고를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2차식이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지. 뭐 또는 미분해서 꼭지점을 찾아도 돼. 그렇게 해도 되고 범위는 뭐 여기 있는 로그의 조건에서 얘네가 각각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됐는데 2차식이니까 뭐 미분도 좋고 완전 제곱식도 좋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 t-2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sx라는 함수가 내가 주어진 로그 2x를 t로 치환했을 때 t를 변수로 하는 이차함수로 결정이 됐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란 말이야.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잡힐 건데 그때의 t 값이 2여야 되고 최대값은 2로 나온다 이거니까 지금 이 t가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여기 썼던 t 이게 2가 되는 게 문제 조건상 그 뭐 조건을 위배될 것만 없다면 이렇게 확정을 지어도 되잖아. 그래서 t가 로그 2x 그리고 로그 2x가 2가 되는 x를 찾아보니까 x는 4라고 나오지. x가 4인 거가 로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진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안 생기니까 x는 이제 4로 확정을 해도 되고 그때 최대값은 2로 결정이 된다 이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생각으로 그 어제는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또 몇 명 있어가지고 약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어제 잔소리를 좀 했잖아. 왜냐면 이 내용은 이제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물어보면 또 대답을 다 해. 대답은 다 하는데 막상 문제 적용을 못 시킨단 말이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네가 이 문제를 몰랐을 때 있잖아. 얘가 한 번에 풀리지 않았을 때 이 순서대로 접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자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모르는 문제 또는 이게 풀리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돼. 했으면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지. 자 넘어갈게. 26번. 자 26번은
그 3차식인데 이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근이 서로 다른 실근으로 두 개만 나와야 된다 이건데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간단하게만 쓰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했었지. 이 상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상수만 이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으로의 그림을 그려내자 이거였어. 그래서 주어진 식을 fx라고 잡고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k를 조율하면 된다 이거였잖아. 자 그래서 f'x 찾아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당황하지 마. 이렇게 딱 해놓고 아씨 이게 또 앞에가 그냥 깔끔하게 x제곱으로 출발이 안 되니까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에서 미분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미분해서 0 되는 거 두 개 있으니까 그때 극소가 나오게끔 설정을 할 거고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찾아줘야지. 자 찾아줄 거고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대. 그게 극대극소에서 결정이 된다.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이걸 편의상 k1 얘를 k2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얘네들 값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것도 뭐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관식이잖아. 주관식 보기가 없으니까 너네가 답을 써야 돼. 답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무조건 자연수밖에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 안 해도 돼. 얘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연산해서 자연수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안 나올 게 딱 보이지? 27분의 1로 해야 되고 9분의 3분의 뭐 혹시 통분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편하게 이거부터 대입한다고. 2를 대입하면은 8 빼기 4 빼기 16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뭐 얘를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20이면 이게 마이너스 k와 같아진다. 따라서 k는 양수이고 자연수인 건 문제 없으니까 여기 안 해봐도 돼. 만약에 여기에서 이 k 값이 음수로 나왔다거나 분수로 나왔으면 여기 있는 값을 확인해봐야지. 26번은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뭐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이야. 그냥 문제집에서는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했고 사실 내가 이거 한 줄만 딱 써도 너네가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기는 해. 그런데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았었어. 일단 할 건 합시다 먼저. 자 이산화물분 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고 가자고 했고 그 평균값 2라고 나와 있는 이 평균 찾는 건 이미 알고 있어. 곱해서 더하면 됐잖아. 그 다음 당연히 분산도 찾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이네 1.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 a 더하기 4b 9c 더하기 16. 뭐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긴 해야 돼. 뭐 물론 문제 푸는데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y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2의 y를 써보면 11a 21b 31c 41d 이건데 얘들아 이거 확률이 동일하잖아. x를 변수로 하는 확률이나 y를 변수로 하는 확률이나 지금 확률의 배열이 동일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11, 21, 31, 41의 의도가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야. 이 변수 y를 주어져 있는 x 값에 10배 더하기 1로 바꾼 것밖에 없어 사실. 2의 y 대신에 2의 10x 플러스 1을 구하시오. vy 대신에 v의 10x 플러스 1을 구하시오. 사실 문제는 이거였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걸 쓸 일이 없지 지금 문제에서. vy도 이거 숫자가 너무 크니까 내가 안 한 건데 실제로 지금 내가 쓴 얘네들이 문제에서 적용되지는 않아.
왜냐면 우리가 2의 x랑 2의 x제곱 가지고 v의 x를 찾을 수 있었고 문제에서는 얘랑 얘만 가지고서 이거 활용해서 써라 뭐 이런 내용이기는 했어. 2의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v의 ax 더하기 b a제곱 vx 이거지 이거. 그래서 2x랑 vx 대입하면 문제 풀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이미 너네가 수십 번도 넘게 풀었던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변수 표를 준 다음에 변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의 혼동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27번도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 사실 보면 이제 다 이해는 됐겠지만 되게 쓰잘데기 없이 조금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음 3개는 2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이 보면 되고 그 다음 4개는 1등급이 목표인 사람들이 보면 된다. 자, 3등급 최저 3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면 여기까지는 봐. 궁금하면 야씨 내가 3등급이 목표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러면 18, 19, 28까지는 봐. 근데 이 마지막 4개는 보지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 그 함수 fx가 2차식으로 나와 있고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쓰여져 있어. 그 다음에 대칭축을 x는 1이라는 걸로 줬으니까 일단 주어진 2차식을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겠지. 최고차는 그대로 두고 대칭축을 1로 결정하고 이제 꼭지점에 y좌표 얼마인지 모르니까 잠깐 k라고 이렇게 쓸게.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단서는 f'x의 절대값을 씌운 걸로 이 2차 곡선 아래쪽에 깔려 있도록 또는 뭐 같은 것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f'x의 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보자. 자, 그래서 f'x 식을 찾으면 이렇게 1,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인지 내려가는 그래프인지 그거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자, 없는데 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이제 추정을 좀 해보도록 하자. 이 2차 곡선은 4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곡선은 0,5를 지나고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지. 자,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이 있는데 현재 f'x가 2a의 x-1 얘는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런데 그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값을 씌웠으면 어쨌든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로 직선이 나오겠다는 건 알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값의 f'x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곡선, 그 곡선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절대값 직선, 즉 V자 형태, 절대값 x 같은 형태로 나오는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출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거야. 이것도 많이 강조했던 거지. 곡선하고 직선이 나오는 출제 의도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얘네가 나오는 출제 의도는 접선에 있다고 했지. 접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이제 접선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접선이 생기는 방향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생길 수도 있고 왼쪽에서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잠깐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일단 내가 접하는 걸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오른쪽에서도 접하게 할 수 있고 왼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자, 1번이야 1번. 만약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겠다 치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직선이 1,0을 기준으로 대칭해야 되잖아. 뒤집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왼쪽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파란색 곡선의 아래쪽으로 안 깔리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건 문제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접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접해야 되는 형태가 왼쪽 어딘가에서 이 파란색과 접해서 나와야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죄다 파란색 아래쪽으로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 출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봐. 곡선이 나와 있고 1,0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은 거잖아. 결국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찾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모든 접선 문제는 접근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 모든 접선 문제의 접근은 접점을 잡는 것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 얼마인지 모르니까 편의상 t, 4t제곱 플러스 5라고 잡자. 그러면 내가 이제 빨간색 접선식 찾을 수 있고 그 접선이 1,0을 지난다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 접선식을 찾으면 y 주어진 식 미분에서 t대이 8t에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4t제곱 더하기 5만큼. 이런데 이 점이 지금 이 접선이 어딜 지나야 되냐면 1,0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1하고 0 대입해서 식을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4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 이거 맞나? 마이너스 4t 플러스 8t 플러스 5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t값을 찾으면 되고 그 t값은 지금 두 군데로 결정이 되지. 자, t가 나오는 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2t-5랑 2t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5랑 마이너스 1이에요. 자, t값은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로 나오기는 할 텐데 우리 지금 그래프를 해석해본 결과 오른쪽에서 안 생기고 왼쪽에 생길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5는 결정이 될 수 없고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됐어. 잡으면 이렇게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됐고 이제 만족하는 a값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절대값이에요. 이제 절대값이에요.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얘를 아래쪽에서 뒤집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로 나오는지 봐봐. 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짜리지. 마이너스 4짜리.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2a로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없으니 원래 주어져 있었던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뒤집혔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그 절대값 2a로 만족시켜야 되는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4인 거야. 플러스 4.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으면 앞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그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마이너스를 만드나 그냥 절대값 살려두고 플러스 4로 하나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2a 값이 풀마 2로 풀마 4로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여기 그 절대값 벗겨낸 게 풀마 4로 결정이 될 거니까 a 값은 풀마 2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 a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플러스 2로 나오면 되겠네. 28번은 그래도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곡선하고 직선의 출제 의도가 접선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이미. 그래서 접선으로 접근을 했으면 편했고 곡선에서 접점을 잡고 그 선이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접선식 만들어내고 곡선 밖에 점 대입해서 만족하는 접점을 찾는 거. 이게 목적이었지. 자, 그 다음에 19번은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 같은데 사실 풀이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이 정도 번호대에 나오는 거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잖아. 설명을 보고 해설을 보면 뭐 죄다 한 줄짜리긴 한데 그 생각을 내가 시험장에서 곧장 생각해내기에는 사실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자, 일단 결정을 해볼게. 뭐 풀이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1부터 6까지 공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두 개를 꺼내서 작은 수 큰 수로 A1, A2를 결정. 두 번째 시행에도 두 개 꺼내서 작은 수 큰 수로 B1, B2를 결정을 하는데 그
A1부터 A2까지 있는 모든 애들을 다 X의 집단으로 했고 B1하고 B2 사이에 있는 애들을 다 또 다른 X의 집단으로 결정을 했는데 얘네들의 교집합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겹치는 게 뭔가가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겹치는 게 발생하도록 할 거니까 의도는 당연히 두 개야. 이 정도 번호대에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겹치는 걸 찾아서 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전체에서 겹치지 않는 걸 빼던가. 나는 전체에서 겹치지 않는 걸 빼는 방향으로 갈게. 자, 전체에서 겹치지 않는 걸 뺄 건데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봐봐. 여기 6개 중에 2개 뽑고 여기도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C, 6C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 중에 A랑 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어.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뺀다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이러야 된다는 얘기야. A1, A2의 영역이 여기라 치자. 그럼 그때 B1, B2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B의 영역이 결정되면 얘네들 겹치지 않잖아. 또는 B1, B2가 왼쪽에 있어도 겹치지 않지. 그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결국은 이 A1, A2하고 B1, B2의 배열이 있지. 이렇게 B1, B2, A1, A2가 나오던가 또는 A1, A2, B1, B2가 나오면 되는 거지. 첫 번째는 A1, A2, B1, B2가 나오도록, 두 번째는 B1 나오고 B2 나오고 A1 나오고 A2 나오도록 결정. 이제 약간 아차 싶지? 정말 많이 본 거잖아. 6개의 숫자가 있는데 크기가 정해지게끔 이 4개를 설정해야 돼.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뽑을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어?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정할 때는 그 전체 숫자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선택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 영화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선택을 해버리면 내가 자리만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키 순서대로 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중에 아무 자리나 4개를 뽑자. 그러면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 나머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자리 배열이 결정이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6개 중에 4개만 결정. 풀이는 이게 끝이지. 이게 아주 간단하긴 한데 그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딱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으면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기는 해.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엄청 쉽지. 뭐 엄청 쉬운데 약간 그냥 뭐 3등급 문항에 넣었어도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 자, gx가 이렇게 그 정적분 ft에 대한 정적분으로 나와 있는데 gx가 폐구간 0,1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만 보이면 되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g'x 구해보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어디냐면 이 구간에서. 자, 초고차항이 음수인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여기 꼭지점 찾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컴마로 잡히잖아. 근데 나한테 0,0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하래. 그럼 구간을 잘라보면 되지.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에 0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1이 있을 거야. 그럼 나한테 허락된 범위는 지금 이거야. 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하자 그랬냐면 항상 제일 작은 애. 키가 제일 작은 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작은 애가 150 이상이면 나머지는 다 15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정답표는 x가 1일 때겠네. 1 대입하면 a 빼기 5.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가장 작을 때가 5로 결정된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뭐 2등급 문제라고 했는데 28번은 뭐 저 3등급 라인에도 올려야 되겠네. 18, 19번 이 정도의 문제가 2등급을 가르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자, 20번부터 지금 문제 하나씩 따로 할 건데 일단 20번은 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푼 사람들이 있지. 이거는
처음 풀 때 fx랑 gx를 결정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서 그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해서 답을 냈는데 아마 그 답이 이제 보기 없었을 거야. 그래서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서 이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fx랑 gx를 더해서 2차고 곱해서 3차야. 그러니까 하나가 2차 하나는 1차면 되잖아. 그럼 1차랑 2차를 더한 건 2차로 됐고 1차랑 2차를 곱한 건 3차로 됐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 보여. 자 그 다음 가족권에서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gx랑 fx를 결정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2차랑 1차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무조건 2차식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gx를 3x 마이너스 1로. 자 이렇게 두고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처음에. 그럼 이렇게 푸는데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이거는 그 모의고사 풀이 할 때도 우리 공부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번, 막 21번, 29번, 30번 이 정도 번호대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결정되잖아. 그럼 번호가 절대 20번에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쉽게 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돼. 아니 20번인데 이렇게 쉽게 결정될 리가 없을 것 같잖아. 실제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제곱 플러스 1 그림을 그리지. 자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해를 하자. 이렇게 나를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3x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있지, 이게 항상 하나가 아래쪽에 깔리지 않고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을 일단 찾아볼게. x제곱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x값이 1하고 2에서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fx를 얘로 잡아도 문제고 얘로 잡아도 문제야. 왜냐면 둘 다 서로 크고 작은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아주 의아했을 거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건가 했을 텐데 단서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있어. 간단하게. 지금 연속인 두 함수 fx, gx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연속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바꿔 생각해서 이러면 되지. fx를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연속이면서 gx보다 위에 있게끔만 설정.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fx로 고려하자. 여기 이렇게. 뭔지 의도 알겠어? 그냥 연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 파란색으로 fx를 결정하자고. 그러면 이 파란색 fx는 그게 아닌 빨간색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쪽에 있게 되잖아.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fx를 분류를 하면은 1보다 작을 때는 2차 곡선이네. x제곱 플러스 1로 결정되는 건 언제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2보다 클 때. 그 다음 직선인 3x-1로 결정될 때는 x값이 1하고 2 사이일 때. 아이고, 위에다 등은 없으니까 아래에선 등은 빼야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얼탱이가 없지. 뭐야 이런 문제였어? 싶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결론. 자 0부터 2까지 fx, dx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1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고 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 계산,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3x 마이너스 1 직선 계산. 자 계산하면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x 세제곱, 여기 플러스 x니까 1 집어넣으면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x.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 3x 마이너스 1.
적분의 의도가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데 있다 그랬지. 곡선의 아래 면적. 직선일 때는 굳이 적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여기 있는 사각형 면적 구하면 되지. 아까도 했었네. 사다리꼴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5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21번 문제. 그 수열은 접근 방법이 딱 두 개라고 했어. 첫 번째,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일반항을 찾을 거고, 일반항을 찾지 못하면 대입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등차 등비밖에 없으니까 등차 등비의 공부가 아주 잘 돼 있으면 수열 문제는 나머지 문제들을 다 대입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했지. 근데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다. 해보자. 보면은 이 세 개의 항에 대한 관계식을 준 거잖아. 세 항에 대한 관계식을 줬는데 우리가 세 항에 대해서 배운 거는 등차 중항, 등비 중항밖에 없어. 근데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의 형태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푸는데도 당연히 대입을 할 거야. 자, 대입을 할 건데 지금 세 번째랑 여섯 번째 값이 나와 있거든. 그리고 첫 번째를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긴데. 해보자. 이게 어떻게 써야 칠판을 잘 쓸 수 있을까? 약간 좁을 것 같은데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A1을 찾아야 돼. A1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랑 여섯 번째가 주어져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이 여섯 번째 있는 자리의 값은 19로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자리의 값은 2로 결정돼 있고 내가 찾고 싶은 값은 A1 첫 번째야. 해보자.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얘에 대한 일반항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대입을 할 건데 일단 얘를 막바로 쓸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연속한 세 개의 항에 대한 관계식이거든. 그러니까 여섯 번째를 쓰고 싶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 그런데 앞을 보면은 세 번째는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앞에 걸로 접근을 합시다. 자, 앞에 걸로 접근을 하는데 봐봐. 지금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주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를 찾고 싶지. 두 번째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잠깐 AN 플러스 1로 정리를 좀 해볼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빼기 2AN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빼기 AN. 조건은 언제냐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n 대신에 1을 딱 대입할 거야.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 A2 두 번째를 쓸 방법이 생기거든. 1 대입하니까 A3이지. 근데 A3은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2 빼기 2배의 A1 그냥 A라고 씁시다. 자, 여기는 1을 집어넣었으면 A3 빼기 A지. 그러니까 2 빼기 A 이렇게 결정. 자, 여기가 결정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 이거네. 첫 번째 경우는 여기를 2-2a로 쓴다. 두 번째는 2-a로 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관계를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A2를 A1에 대한 표기로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가 A2 그러면 이걸 바꿔봐. A1 자리에 A를 썼고 A2 자리에는 2 빼기 2A를 쓰자고. 2 빼기 2A. 자, 아래 마찬가지. 아래는 A1이 그러니까 AN이 AN 플러스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1이 A2보다 커야 되지. A1이
A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3A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정리하면 A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제 이걸 토대로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나왔으니까 네 번째를 추정할 수 있고 세 번째랑 네 번째가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나왔으니까 여섯 번째 값을 쫓아갈 수 있다 이 얘기야. 되니? 지금 뭐 하는지 알겠지? 사실 21번 정도를 푸는 사람들은 이 이해가 지금 바로바로 되긴 할 거야. 자, 그러면은 2-2a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가 있는 거냐면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존재 조건 하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결정할 거고 2-a로 두 번째 걸 쓰고 싶으면 여기에 전제 조건은 a 값이 1보다 크다. 여기 있다지. 자, 그럼 네 번째를 결정할 건데 네 번째는 얘랑 얘를 비교해서 쓸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2 빼기 2a라고 나와 있는데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a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랑 비교했을 때 클지 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값이 언제 2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 경계를. 그럼 확인을 해보면 a 값이 0일 때가 경계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는 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오기는 할 건데 그 경계가 뭘로 결정될 것 같냐면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하나 그리고 a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로 하나 이렇게 뭐 등호는 아무데나 한쪽은 붙여줍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았다고 해봐.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 그럼 2 더하기 얼마니까 얘보다 앞에 게 크지. 앞에 게 크면 그 두 개를 그냥 더하자고 했어. 얘네들을 그냥 더해서 쓸 거야. 그래서 그냥 더하니까 여기는 4-2 되지? 자, 만약에 a가 0하고 3분의 2 사이면 얘보단 뒤에 게 크잖아. 뒤에 게 크면 앞에 있는 거 2배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해. 그럼 4 빼기 4a에 2를 더하니까 6 빼기 4a. 되지? 자, 그럼 범위가 이제 자꾸 이렇게 중복돼서 생기는 거지, 범위가. 그 다음 이제 2랑 4-2a를 비교해서 다시 이 자리를 결정을 할 건데 a가 0보다 작은 음수야, 음수. 그럼 4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니까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뒤에가 크잖아. 그럼 무조건 뒤에가 큰 거니까 얘네들을 2배 해서 더하는 거네. 그럼 여기는 얘 입장에서 이제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네. 1로 넘어갈 때는 얘 2배에서 더할 거니까 8-2a. 자, 그 다음 얘네들을 비교할 건데 a가 0하고 3분의 2 사이 0일 때 6이고 3분의 2를 대입하면 2보다는 크니까 뒤에 게 더 큰 상황이지. 뒤에 게 더 큰 상황이니까 다시 얘 2배 해서 얘랑 더한다. 그럼 10 빼기 4일. 자, 이러면 이제 하나가 결정이 됐네. 뭐가 결정이 됐냐면 여기는 4에서 2a를 빼는 거고 여기서 8에서 2a를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더 크잖아. 뒤에 게 크지. 여기 6에서 4a를 빼는데 10에서 4a를 빼. 똑같은 값을 빼니까 앞에 있는 게 숫자가 큰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뒤에 게 더 크니까 앞에 거 2배 해서 더하자고. 그래서 앞에 거 2배 해서 얘랑 더하자. 8 빼기 4a랑 8 빼기 2a를 더할 거니까 16 빼기 6a. 그리고 여기는 12 빼기 8a에서 10 빼기 4a를 더해 22 빼기 12a가 22 빼기 12a 이렇게 결정. 근데 지금 이 값이 여섯 번째 항인데 이걸 지금 문제에서 19라고 줬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으면 넘어오면 a 값은 얼마야?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구분을 짓자.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려 죽겠어 진짜. 여기서 a를 결정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12a 넘어가면 3 a는 4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 자, 이제 아래 것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해봐야 돼. 자, 두 번째
여기를 2 빼기 a라고 했는데 지금 a가 1보다 큰 상황. 그래서 얘네들 비교해서 왔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다시 네 번째로 가지. 그러면 a가 1보다 큰 상황이야. 여기에서 경계가 얘랑 같아질 a 값이 0이었잖아. a가 0이면 같아질 건데 어차피 0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건 한 방향이네. 그럼 a가 1보다 크면 2에서 무조건 양수 얼마를 빼는 거니까 무조건 뒤에 게 더 크지. 그럼 뒤에 게 더 큰 거니까 다시 앞에 거 2배 하고 얘랑 더해서 그 다음 걸로 결정. 그러면 4 빼기 2a, 6 빼기 2a. 얘는 이번에 하나만 나오네. 다시 얘랑 얘를 결정할 건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어. 그럼 a가 1보다 큰데 2랑 비교할 거면 범위가 이번엔 또 두 가지로 나뉘네. 이번에는 여기서 갈 때가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면 a 값이 2가 되는 순간이 6 빼기 4라서 2가 되는 거니까 1보다 큰 쪽을 쳐다보는데 a가 2보다 클 때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a가 1하고 2 사이일 때를 한번 봐야지. 이렇게. 자, 만약에 a가 2보다 커 2보다 크면 뭐 3을 집어넣는다 해봐. 그럼 여기는 0이고 얘는 2니까 앞에 게 더 크잖아. 앞에 게 더 크면 두 개를 그냥 더한다고. 그냥 더해서 쓸 거니까 8-2에 다음 a가 1하고 2 사이면 뒤에 게 더 크니까 쟤 2배에서 더할 거야. 10 빼기 2. 됐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결정이 됐어. 위에랑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6 빼기 2a, 여기는 8 빼기 2a. 무조건 뒤에 게 더 크지. 뒤에 게 크니까 다시 얘 2배 해서 얘네들 더하지. 그래서 여기서 넘어올 때는 12 빼기 4a, 8 빼기 2a, 20 빼기 6a. 그리고 여기도 뒤에 게 더 크니까 앞에 거 2배에서 더하면 22 마이너스 6a. 그리고 이게 19다. 와, 씨, 힘들어. 나도 힘들어. 6a가 1이니까 a는 6분의 1. 여기서 a는 6분의 1. 그리고 여기서 a는 2분의 1. 자, 이렇게 다 결정이 됐어. 와, 씨. 이거 한번 풀어봤던 건데 또 어제 놓고 오늘 다시 하려니까 이게 또 약간 꼬였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a 값이 4개가 나왔는데 주의해야지. 21번이잖아. 아직 안 끝났지. 내가 뭘 안 했을까? 아직 이 범위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지. 범위에 대한 생각. 자, 그래서 a 값은 4개가 나왔는데 그 4개 중에 이 빨간 밑줄 친 범위에 만족되는 게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자,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은 마이너스 나온 거 문제 없어 보이고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고 0하고 3분의 2 사이에 있는 4분의 1 뭐 얘도 문제 없어 보이고 1보다 크고 2보다 커야 되는데 6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탈락. 1보다 큰 상태에서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틀려.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두 개. 그 뭐가 그랬지?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야.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 아, 어려워. 대입을 해서 풀린다는 게 분명한데도 21번이잖아. 아주 어려운 문제. 다음 29번은 29번이고 경우의 문제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확률과 통계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19, 20번, 29번 정도에 나올 수 있어. 20이라고 30번에서는 이제 거의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 29번 문제니까 얘기했던 대로 무조건 다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을 뭘로 하는지가 문제지. 일단 흰색, 노란색을 넣을 건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제 기준을 세울게. 흰색을 먼저 집어넣을 거 넣어서 기준을 삼을 건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기준을 할 건지를 이제 넌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숫자가 적은 거대로 하고 기준 세우면서 내가 분류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어? 비중이 큰 거 또는 크기 순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흰색 공을 A, B, C에다 각각 나눠서 넣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몇 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부족한 개수만큼 검은색, 노란색으로 채워줄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흰색 공을 넣을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만들어 보자. 흰색 공을 4개, 0개, 0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3개, 1개, 0개도 가능하고 자, 4했고 3 했으니까 이제 2로 내려와야지. 그 다음 이것도 혼동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문제 푼 사람들은 이거 211 먼저 쓰면 안 되지. 우리 연습하는 대로 가는 거야. 2개, 2개, 0개. 그리고 2개, 1개, 1개. 자, 이러면 내가 흰색 공 4개를 지금 크기 순서대로 다 맞게 분류를 했으니까 일단 빼놓은 게 없지.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나머지를 노란색으로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라면 이 4개짜리가 어디 들어갈지 먼저 결정을 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4개짜리가 들어갈 거 A, B, C 셋 중에 하나 선택하자. 자, 여기는 3개 들어갈 거, 하나 들어갈 거, 0개 들어갈 거. 이 3개를 무작위로 배열하면 되니까 이거는 3팩까지만큼 있을 거고, 여기는 3개를 배열할 건데 2개가 같으니까 3팩 나누기 2팩을 해도 되고, 0이 들어갈 거 하나만 결정을 해도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2가 들어갈 거 하나만 결정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지금 흰색 공은 다 배열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하나만 설명을 할게. 400으로 이렇게 흰색 4개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B랑 C에는 무조건 노란색 공이 2개씩은 와야 되지. 그럼 노란색 공 2개씩을 여기로 보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남은 공 2개를 A, B, C에 알아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남은 공 2개를 A, B, C에다가 알아서 보낼 거니까 이제 중복 조합을 쓰면 되지. 같은 거를 배워. 자, 마찬가지. 이제 3개, 1개, 0개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노란색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 할게. A, B, C가 있는데 흰색이 3개 들어갈 거, 흰색이 하나 들어갈 거를 정했어. 그럼 노란색이 지금 몇 개가 자동적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하나, 여기 2개는 들어가야 돼. 그럼 6개 중에 3개가 여기에 박혀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나머지 3개만 가지고 알아서 들어가도록 설정하자 이거지. 여기는 2개 이제 알 거야. 2개 들어왔으면 여기에만 노란색 2개가 들어오면 되고 남는 거 4개. 그러면 그 4개를 가지고 무작위로 집어넣고 2개, 1개, 1개. 그럼 노란색 2개 했고 4개 남았으니까 여기도 3, 1, 7, 4.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30분 문제인데 30분 문제 치고 이것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 뭐 맨날 간단하다고 하는 것 같아. 자, 봅시다. 가족권하고 나조건이 있으니까 먼저 해석을 할 건데, 가족권에서 F1하고 F3이 0이라고 줬으니까 주어진 3차함수에 2개의 근을 준 거지. 최고차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고 x-1, x-3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아직 몰라. x-k 이렇게 설정해 줍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근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k 값이 1이 아니고 3이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없으니까 좀 중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미분값이 0 되는 거, 쉬는 지점이 0인 게 딱 하나만 나와야 된대.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는데, 자, 1이 있고 2, 3 이렇게 있어. 일단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그 프라임 값이 0 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3차함수의 형태가 그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는 아니잖아. 이제 같은 점을 두 군데를 지나야 된다면 반드시 극대극소를 가지는 형태야. 잠깐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극대극소를 가지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미분값이 딱 하나만 남아야 돼. 그러면 1의 위치는 이 극대값보다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잡혀야 되지. 이해되지?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다면 미분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면 극소점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잡혀야 되고 극대는 반드시 얘 왼쪽에서 잡혀야 된다. 이 얘기지. 그 그래프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음수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최고차가 음수인 거. 여기서 미분하는 거 하나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가족권, 나족권을 맞게 쓴 거야. 이거 지금 K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뭐 K 이렇게 쓸.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킬러 문항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거. 자, 다 떼고 일단 g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근데 gx의 형태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했었던 거 막 직선을 뒤집었었잖아. 오늘 V자 그래프 했었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서 미분 안 되지. 튕기는 점이 그 첨점이 생기니까. 자, 이거 3차. 그리고 얘도 3차인데 일단 이 의미는 조금 이따 해석을 하고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씌워놓은 다음에 미분이 가능할 거면 무조건 X축에 튕기는 거 이런 제곱들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 뒤집었을 때 문제가 없지. 물론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 Y는 X 세제곱 같은 그래프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이거 뒤집어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분값이 이쪽에서 하나 생기고 1하고 3을 지난다는 것 자체로 이런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의 그래프가 아니라는 건 확신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극대극소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극대극소가 있는 그래프인데 얘가 뒤집혀졌을 때도 미분이 가능할 거면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그래프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f의 a-x를 곱한 식이 무조건 x축에 다 튀기게끔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근이 k랑 1하고 3으로 3개로 결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이 f의 a-x도 최고창의 개수는 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a 말고 뭐라고 쓸까? a, b, m으로 할까? m으로. 그 마이너스 x가 들어왔으니까 최고창의 부호가 바뀌기는 하겠지만 확실한 건 얘네도 x-k, x-1, x-3 이렇게 인수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주어진 식하고 f(a-x를 곱해서 여기서 다 완전 제곱식으로 중근을 가지게끔 튕겨야 그래프가 뒤집혀도 문제가 없다 이거. 이런 식으로 gx가 결정이 돼야 문제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일단 fx랑 fa-x 이것만 해석하면 문제 끝. 저 얘기 많이 했지. 자, fx랑 f의 마이너스 x하고의 관계를 우함수 y축대칭이라고 했는데 이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자고 했잖아. f의 0 더하기 x랑 f의 0 빼기 x인 거야. 그러니까 0 기준 x만큼 더 간 거나 덜 간 거나 똑같다 이거거든. fx, f의 마이너스 x가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축대칭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a가 있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의 뭘 찾으면 돼? 이렇게 결정되는 애들의 중점 찾으면 돼. 중점. 그러니까 결국은 x랑 a-x랑 언제 같아지는지만 찾으면 그때에서의 대칭이다 이거지. 그럼 넘어가면 2x가 a니까 x는 2분의 a에서 대칭. x는 2분의 a에서 대칭. 이 3차함수가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대. 3차함수. 3차함수는 항상 누구에 대한 대칭이야? 균등한 3차함수는 변곡점. 뭐 물론 필요 없다고는 했지만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지. 이건 또 언제 얘기했냐면 다 알고 있지 이거. 이거 3차 공부. 3차함수의 공부는 내가 무조건 깊게 하라고 그랬어. 깊게. 어쨌든 3차함수는 여기 이 변곡점, 중심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을 근으로 갖고 3도 갖고 k라는 것도 근으로 가져야 되는데 얘가 2분의 a에서 대칭이에요. 사실 2분의 a가 누구냐면 얘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k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fx가 다 찾아지네. 결론. 이 fx는 어디 갔어? 저기 최고차 아직 얼마인지 모르고 x-1, x-3, 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1에서 대칭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여기 대입해서 뭐 F0, F4A, G4A 다 대입하면 되겠지. 최고차항을 모르기는 하는데 여기 F에서도 M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M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M이 두 개가 나오고 그래서 M은 어차피 약분되니까 무시. 여기에 값만 대입하면 된다. 자, 문제 마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내가 아까 뭐 21번 하면서 뭐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막 버벅버벅 하는데
아무튼 21번 하면서 약간 버벅대서 좀 미안하고 푼 사람들은 사실 뭐 우리가 30번까지 공부할 일은 많진 않잖아. 많진 않은데 뭐 여기 있는 문제들이 킬러 문항이기는 해. 내 기준 킬러 문항인데 이 비교적 킬러 문항치고 아주 어렵게 출제는 안 된 것 같아. 30번이 뭐 30번이 그냥 좀 약간 쉬운 감이 있어서 오히려 나도 21번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들 했고 이제 뭐 오늘 목요일 토요일날 내일 모레 토요일날 모의고사 이제 그 8회차 다음과 8회차지 8회차 거 풀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주는 일요일날 좀 따로 그 좀 보충을 할 거니까 주말도 시간 좀 할애하고 그리고 이 추석 반납합시다. 추석 나도 반납이야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